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을 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의 40144, 내각기일은 12월 14일입니다. 아직 날짜 여유는 좀 있습니다. 다가구 원룸 건물인데요. 감정가가 8억 3,100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유찰이 많이 거듭돼서 지금 이번에는 4차입니다. 4차여서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졌습니다. 2억 8,530만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면적 200평, 건물 면적 약 130평 정도 되고요. 매각 물건에서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토지가 지분이라고 해서 이게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매각 물건에 대한 사진입니다. 멋진데요.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죠? 다 비슷한 건물들이 그죠? 늘어서 있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지도를 한번 확대하고 스카이뷰로 한번 보고 이게 이제 그 토지를 그저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잘라서 이렇게 분양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렉스 빌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집 하나군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토지 봅시다. 아까 토지가 지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토지 보니까 토지가 1번, 2번 필지가 두 개라고 합니다. 1번 토지는 보니까 대지입니다. 163.35평에서 감정이 3억 3천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지 2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예요. 도로. 도로고 전체 면적 얼마 중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뭐죠? 토지를 이렇게 그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토지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토지를 이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겠죠.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각자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도로에 대한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토지 지분이라 하더라도. 자, 건물 가겠습니다. 건물 보니까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3층까지 각 43.33평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열어보니까 세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층별로 한 가구씩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건물이 2006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고 토지 감정이 3억 5,480이었는데 건물 감정은 4억 7천 얼마 이렇게 돼서 아까 합해서 8억 얼마가 된 모양입니다. 뭐 제시의 건물이라든지 뭐라든지 문제되는 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볼게요. 자, 토지 등기부 봅니다. 2014년 7월 2일 날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4억 4,200. 그리고 건물 등기부도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소기준 등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유자 아닌 임차인 관계 항상 따질 때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어차피 이 사건에서는 동일합니다. 2014년 7월 2일에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2일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소유주는 홍모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땡땡 씨고요. 임차인 보니까 권땡땡 씨, 이땡땡 씨 두 사람이 보입니다. 자, 1, 2, 3층이었죠. 이 건물이. 권모 씨, 권땡땡 씨 보니까 전입일자 2018년 4월 9일, 말소기준 등기는 2014년 7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없습니다. 2018년 4월 9일 날 전입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 신청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0년 4월 1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도 했고 그렇습니다. 자, 보증금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 2018년 4월 9일 해가지고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에는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자기보다 선순위에서 다 받아가고 돈이 없으면 못 받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거용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주거용 전부 1, 2, 3층인데 1, 2, 3층 전부 일리는 없고. 자, 이모씨 보겠습니다. 이모씨 보니까 주거용 2층 방 한 칸이라고 했습니다. 1, 2, 3층인데 2층 중에서도 방 한 칸에서 이모씨. 전입일자 2018년 6월 14일입니다. 2018년 6월 14일 확정은 없습니다. 확정일자 미상이란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확정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배당 요구 2020년 3월 31일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역시 배당 요구 종기를 4월 1일보다 빨리 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세는 없는가 봐요. 보증금 2천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서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소액 임차인 돼 있어요. 역시 그런데 뭐 배당금은 없습니다. 전액을 받건 아니면은 전액을 다 못 받고 일부를 받건 간에 그래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하고는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홍모 씨, 그러니까 소유자금 채무자가 홍모 씨입니다. 홍모 씨의 자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모 씨의 주민등록표 초본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모 씨가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렇다면은 그죠?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서 있다.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미리 살펴봐야 되겠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을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후순위예요.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상을 받건 안 받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펴볼 필요는 이런 사건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밝히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이모 씨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해가지고는 제가 아까 살펴보니까 1,500만 원 정도를, 그래서 1,5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소액 임차인이 뭡니까? 후순위라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은 먼저 받게 되지 않습니까? 1,500만 원을 받아버린다. 그렇게 된다면 이 근저당권자, 여기서 이제 경매 신청을 했거든요. 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 1,5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밝힐 부분은 이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은 배당 배제가 들어온다라든지 뭐 입찰 전에 배당 배제가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배당일 날 가서 배당표를 보게 되거든요. 배당표 배부를 하게 되거든요. 배당하는 날. 그걸 보고 자기들이 파악하기로는 얘가 임차인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고 소유자의 자녀인데 예,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냐면 근저당권자는 2014년 7월 2일 날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긴 자기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먼저 배당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배당 배제 쪽으로 들어오고 그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배당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법부에서는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모씨 보고 임차인이 맞다면 증빙하라고 소명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맞다라는 자료를 소명하라.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서로가 다투게 되는 거죠. 자, 임차인이 맞다라는 것을 뭐 소명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하고 이럴 때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이 2천만 원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이제 그 금융기관 이체가 됐는지 수표로 갔으면 뭐 했는지 하여튼 돈을 정확하게 줬다라는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소유자 그죠? 소유자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뭐 부모는 예를 들면 3층에 산다고 칩시다. 뭐 3층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소유자가 3층에 있는지는 예를 들면 소유자는 3층에 있고 이 자녀는 2층 방 한 칸에 있다. 그러니까 물론 3층하고 2층하고가 분리돼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임차인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는지 뭐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이제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밝히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우리 그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별 관계는 없어요. 혹시라도 경매 진행 중에 배당 매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그러면은 문건 송달 내역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건 송달 내역 열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아까 임차인 두 사람 있었죠. 임차인 권 땡땡씨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 임차인 이 땡땡씨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지. 이 채권자가 그죠? 압류 채권자가 뭐 배당 배제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당일에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후순위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선순위라면 우리가 열심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미리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저기 대출해준 금융기관 쪽에 알아보게 되죠. 뭐 같은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올라 있는지 그리고 세대가 분리돼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뭐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오면서 무상거주 확인서가 나갔다든지, 그죠?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채권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찰된 사건이 있어서 어떤 이유인가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8억 3,100에서 200에서 34%, 2억 8,500선까지 떨어져 있고, 근데 토지 지분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도로 부분에 대한 거니까, 예, 그거는 또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임차인 부분 봤는데, 임차인 부분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한 사람은 아무래도 임차인인지 아닌지 좀 좀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뭐냐면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밝힐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이 사건에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이 비슷한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이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